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야심차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사기를 당해 홀라당 날려먹었다면 인생 이막은 시작부터 고행길이 될 게 분명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8세 권 씨는 3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가를 임대해서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목 좋은 상가를 소개받고 건물주와 직접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새 빌딩이라서 권리금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만이죠.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창업이라 인테리어에도 3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요즘은 무얼 하든 고급스러워야 하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할 시점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진짜 건물주라며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알게 된 사실은 권 씨가 계약 당시에 만난 건물주는 가짜였고 부동산 중개사와 공모해서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권 씨는 투자한 수억 원을 싹 다 날려먹은 겁니다. 변호사를 사서 가압류를 통한 긴급조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개업자의 공제제도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투자금을 회수한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사기범들은 너무 교묘했습니다. 백주대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요즘 이런 사기극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권 씨가 특별히 멍청해서 이런 사기를 당한 게 아닙니다.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기 때문에 당한 것뿐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걸리면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법을 매물 탐색,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계약 종료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런 것은 전셋집을 얻을 때도 매매할 때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겹치니까 국민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두 발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매물 찾는 과정에서 주의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또는 업무정지 상태의 중개사와 계약할 경우 사고가 나면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또 중개보조원이 실장, 이사 등의 직함으로 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법한 공인중개사인지를 구분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개사 확인을 위해 받은 명함의 정보로 적법한 영업 여부를 검색하는 겁니다. 명함의 정보를 활용해서 국토교통부 V월드 사이트나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 영업 상태, 공제회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가 건물의 실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만 보고 판단하거나 건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와 실제 면적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구청 건축가에 문의해서 소방시설이나 정화조 용량이 창업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건물주가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모르고 덜컥 임대를 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회수하지도 못하고 폐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금 지급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짜라는 글자에 현혹돼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계약 체결이 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쉽게 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흔히 가계약금 500만 원만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매물을 찾았다면 이제 계약서에 서명할 차례입니다.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24년 6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 표기 등 임차인에게 유리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 보증금 채권보다 선순위 권리인 담보권, 압류채권, 조세채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조세채권은 최근 법률 개정으로 건물주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이나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잘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나 종료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나 내용 통지를 받지 않는 경우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이럴 경우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에 공시 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권리금이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만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금 못 받으면 그동안 장사한 거 다 헛방 아닙니까?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확인사항 등을 꼼꼼하게 챙기신다면 창업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여는 창업에 사기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 씨가 특별히 바보여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